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의 가장 화두였던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는데요.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 제철소 안에 자리한 정비 자회사입니다. 기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2,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기존 제철소 정비 협력업체 15곳을 업종별로 통합해 광양의 3곳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대규모 침수 사태를 겪은 뒤 체계적인 정비 기술력과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회사 측은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협력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제철소 외 2차 전지로까지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 증가로 적자 경영 상태이긴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구매 계약 유지 등 약속한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의 이행을 완료를 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우려했던 공급 유지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지역 납품업체들은 포스코 자회사인 N2B를 통한 거래로 전환될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N2B 정도라면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공개 입찰, 전국 입찰로 해서 저기를 할 건데 소상공인들은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되고 또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광양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와 거래 규모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치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 설립된 포스코 정비 자회사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4월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2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물동량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 들어 4월까지 컨테이너 누계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가 늘어난 65만 2천 TEU를 기록했으며 4월 한 달 동안만 보면 24.3%가 늘어난 17만 4천 TEU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입 화물은 중국 수출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남아, 일본, 중남미 등의 교역 물량이 증가했고 환적 화물은 지난해 중남미와 유럽 원양 서비스 신규 유치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산단 세아 MNS 이산화황 누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 등 4개 단체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사고 발생 즉시 15분 안에 지자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함에도 회사가 4시간 동안 사고를 은폐했다며 대표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설비 점검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여수 가망만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습니다.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가망만의 용존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웅천 지역 바로 앞 해상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한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계가 발생한 겁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다 아래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가망만에서 주로 기르는 홍합과 굴 등 각종 양식 생물의 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당 해역에 사는 생물들이 호흡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양식 생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올해 우리나라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돌산 앞바다의 수온은 22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도에서 25도로 조정했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만 여수와 고흥 등 370여 가에서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류 면역 강화가 중요해서 먹이를 먹이면서 영양제를 같이 섞여서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액화산소나 아니면 차각막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수산당국은 또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언젠가부터 여름이 무서운 계절이 됐습니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집중호우와 폭염이 예보돼 있는데요. 전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11일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당초 예보를 크게 벗어나 전남 곳곳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 등 전에 없던 심각한 자연재난이 걱정되는 계절인 여름이 됐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미등록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해 재해에 대비하고 지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관리 대상 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침수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5인 담당 체제 운영을 통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비와 안전 수칙이라든가 주민 대피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조 방지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양식생물 유실 방지망 설치와 전복 양식장 수심 조절 등을 통해 수산 양식 시설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용농 작업자 낮 시간대 작업 중단과 폭염 예방 현장 예찰도 강화하고 저수지 전담 인력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사전 방류를 하고 저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영록 지사는 이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장에서 항상 모든 것들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재해 발생 시 신고 접수자는 신속히 보고와 전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와 율촌 지역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원들은 어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에는 인구와 산업 현장이 밀집해 있고 특히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을 정부와 전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또 순천과 인접한 여수 율촌 지역에 동부권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가 범시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양 YMCA와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광양보건대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민 1만 원 후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광양보건대가 회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대학 홍보와 신입생 유치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영산포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홍어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발길이 많이 줄어서 지자체도 상인들도 고민이 큰데요. 나주시가 새로운 시설을 지어 상권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어의 분홍빛 살점이 정갈하게 썰려 접시에 올려집니다.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알싸한 맛은 사람들이 홍어를 찾는 이유입니다. 흑산도 등지에서 잡혀온 홍어는 배가 먼저 닿은 내륙 지역, 영산포에서 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곳은 나주 영산포 홍어거리입니다. 이곳에는 홍어 식당과 판매업소 등 업체 수십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문제는 홍어거리를 찾는 이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어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다 유통망의 발달로 전국 각지에서 홍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역 상권이 축소되자 나주시는 홍어거리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기존 영산포 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홍어박물관으로 바꾸고 거리에 쉼터와 야간 조명 거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어박물관은요, 신안에서부터 홍어 잡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여기 영산포에서 삭혀가지고 판매하는 그 과정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삭혔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하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것들로 여기에 시설을 더 짓는다고 사람들이 올지는 의문입니다. 내실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들부터 어른부터 그다음에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모든 거를 개발을 해줘야 여기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 홍어거리 일대에서는 청년 창작소와 청년몰 조성 등 영산동 도시재생 사업과 240억 원을 들이는 영산강 정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 역시 예산을 들인 만큼 정책 효과 검토는 물론 홍어거리 활성화 등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